안녕하세요. 영등포 꿀점왕입니다. 네, CTQ 일러스트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험이었죠, 그죠? 2019년 2월 23일에 봤었던 마지막, 이번에는 4월에도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2월 23일에 봤었던 시험, 그 중에서도 GTQ 일러스트 1급입니다. 1급에서 오늘은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어디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냐? 일단 인터넷에 그 KPC 자격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굳이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실에 들어와 보시면은 기출 샘플 문제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종목 전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GTQ 들어가서 검색 눌러보시면 GTQ 포토 그리고 이지포토 일러스트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19년 2월 23일에 봤었던 GTQI 일러스트 1급 문제, 그 중에서도 1번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올해부터는 바뀌었죠, 그죠? 어떤 게 바뀌었냐? 원래 GTQ 일러스트 시험이 CS4 한글이나 영어냐, 요 두 개만 이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제 GTQ 일러스트도 CS4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6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실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CS4로 볼지, CS6로 볼지, 그리고 한글로 볼지, 영문으로 볼지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CS5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시험 접수하실 때는 4 아니면 6로 반드시 이제 해주셔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5를 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GTQ 일러스트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인데 1번 문제를 풀려면은 한 20분 내에는 끝내야 되겠죠, 그죠? 20분도 안 걸릴 문제 같습니다. 첫 번째, BICI 디자인이라고 해서 파일 저장은 일러스트 파일로 100에 80mm로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저장하는 경로는 내 문서 안에, GTQ 안에 수험 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라고 쓰시고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 보시면 도형과 변형 툴과 그리고 패스파인더 등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t's go travel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는 여기까지가 이제 글씨 폰트죠. 폰트 이름. 이거는 폰트 스타일. 이건 폰트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색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력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구본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지구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크게 보이는 실질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색상 값이 되겠죠. 그죠? 일러스트는 색상이 CM, YK 이 네 가지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색상당 0에서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60, Y20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는 M의 값이 없고 K 값이 없다. 즉 얘네들은 다 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100에 80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 CS6 버전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단의 파일에서 New 눌러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단축키를 눌러서 쓰세요. Ctrl N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문서가 새로 열리는 창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아까 몇에 몇이라고 그랬죠? 100에 8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로 위드는 100 그리고 헤이트는 80이라는 숫자로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0으로 하시고 넘버드 아트보드도 1번으로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런 문서가 새로 생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전체적인 형태에다가 컬러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컬러칩을 이 형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 문서의 이 출력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다가 이 컬러칩을 좀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사각형 그리실 때에도 선에는 색상을 빼시고요. 선의 색상은 논으로 바꾸시고, 면은 무조건 흰색으로만 하세요. 흰색으로만 해놓고, 선택 툴 이용해서, 셀렉션 툴 이용해서 Alt 누르시면 마우스 모양 두 개 바뀌죠, 그죠? 밑으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Ctrl D 눌러주시면 반복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컬러 패널이 있어요, 그죠? 이 컬러 패널을 끌고 오세요. 어떻게 끌고 오냐면 얘를 여기 붙어 있었죠, 그죠?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클릭하신 채로 이쪽으로 데려오신 다음에 첫 번째 사각형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흰색 같은 경우는 CMYK의 값이 전부 다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각형은 C60, Y20이라고 하네요. M의 값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Y는 20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값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C0, M0, Y0, K0 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일단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라디언트라는 뜻이에요. 이거에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라디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라디언트는 컬러 패널에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의 색상 보시면 CMYK 여기 메뉴 눌러서 CMYK 바꿔주시고, 왼쪽의 숫자는 CMYK 값 모두 다 0이래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이 밑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메뉴 눌러서 CMYK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C40, M90이라고 하네요. C40, M 아니네, Y90, K는 0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런 그라디언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C와 Y의 값만 40이랑 90. 오케이. 그 다음 또 밑에 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C40, M60, Y30 엔터. 그 다음 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실 때 내가 혹시라도 그 흐름을 놓쳤다 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얼른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책상 값을 잘못 쓰면은 망하죠. 그죠? 뭔가 이상한 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흰색이네요. 그대로 두고 밑에 칸 보시면 선이라고 되어 있고 CMYK 값만 2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면과 선의 색상 바꿔주시고 2포인트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패널 열어서 2포인트 이렇게 기본으로 갖다 놓으시고, 컬러 패널은 뭐 다시 옆에다 갖다 놓으면 상관없겠죠, 그죠? 이렇게 해놨다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이 문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은 첫 번째 도형을 먼저 찾으세요. 도형을 먼저 찾고 처음부터 색상을 채워나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도형을 먼저 찾고 색상 초기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 초기화는 영어 D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흰색 면에 검정색 선으로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될 거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꺼내 놓으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원을 이용해서 정원을 하나 다 그려놓고요. 그죠? 또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와 여기 있는 형태가 또 두 개가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빨리 그리는 방법이란 사실 어려워요. 그 흐름이라고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색상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똑같은 애를 조금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가지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중심에서부터 조금 줄여보는 거죠. 90%로 프리뷰 깜빡깜빡.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95%로 줄여주시고 카피 눌러주시면 요 나중에 점선 넣을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F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뒤로 보낸 다음에 뒤에 또 이런 또 라인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에다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선이 또 하나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또 하나 갖다 놓고 뒤로 보내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선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라인인 거고 이번에는 이런 둥근 형태의 무언가가 있죠. 전체적으로 저는 좀 크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태는 일단 봤을 때 둥근 사각형의 느낌이 납니다. 그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밑에도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가운데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세로선만 가운데. 그러면 얘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가 이제 잘렸단 말이죠. 그죠? 잘렸습니다. 그러면 직접 선택 툴 이용해서 여기까지 선택하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 부분도 조금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과 또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잘린 것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굳이 얘를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해놓은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회전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둥근 사각형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직접 선택 툴로 여기를 잘라줘야 되겠구나. 요거를 일단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색깔은 요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옆으로 또 복제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또 다른 색깔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가운데를 잘 맞춰 놓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도 있으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잠깐 옆에다 밑에다 치워놓고 얘 선택한 다음에 Alt 눌러서 밑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하 반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위아래 반전 시켜주시면 됩니다. 리플렉트 이용해가지고 위아래로 반전되도록 프리뷰 깜빡깜빡 눌러서 호리젠탈 눌러서 OK 눌러주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맨 뒤로 보내줍니다. 맨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죠?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조금 더 크게 바꾸고 여기는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네, 된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게. 여기, 이렇게. 이건 조금 더 길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천천히 작업을, 구름도 있네요. 그죠? 구름도 약간 원의 느낌이 나죠? 원이 일단,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좀 작아야 되겠네요. 원이 하나 있고, 또 여기 또 볼록 올라오는 원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더 큰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윗면은 일자로 이렇게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죠? 얘네들끼리 정렬을 아랫면 정렬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끼리 전부 선택해가지고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뿅 열어가지고 모두 합치기 유니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좀 아쉽네.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을 좀 키워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붙이기 해주시면 구름 모양 완성이 됐네요. 그죠?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지구본 모양의 그 지구 느낌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는 이제 좀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에서도 그냥 B 눌러주시면 되겠죠. 펜툴 눌러주시고 이거는 천천히 어떻게 생겼지 하고 근데 또 곡선은 또 없어요. 그럼 뭐요? 그냥 직선으로 조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대고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가 조금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펜툴 이용해서 클릭 해가지고 다행인 건 곡선이 없다라는 거. 곡선이 있었어 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거 곡선이 없다. 곡선의 형태였으면 굉장히 귀찮았겠죠. 그죠? 이렇게 작업을 슬슬슬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것도 뭐라 해야 되죠? 눈대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란 사실은 많이 힘들죠. 그죠? 여기까지 해주면 오케이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맨 위로 올려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색깔을 추출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네들을 여기로 데려오고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 색상부터 먼저 추출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땅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드로퍼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그라디언트의 스타일을 봐야 돼요.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은 그라디언트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뭐다? 원형 그라디언트다. 그라디언트 툴 눌러서 그라디언트에서 타입이 리니어가 아니라 라디어다.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 툴 V 눌러가지고 전체적인 형태 얘는 이제 점선이고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추출해 주시고 얘는 이제 흰색 이 점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드로퍼 툴로 선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단순히 선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그죠? 점선은 반드시 이 스트록 패널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점선하는 방법 대시드 라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죠. 그죠? 그럼 12라는 값보다 훨씬 더 값이 낮아야 더 촘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7 정도 하면 될까요? 7 정도. 근데 또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를 잠깐 보자면 선이 이만큼 긴데 여기는 짧죠. 그죠? 선의 길이에 비해서 여기가 짧다라는 거는 갭이라는 곳의 값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갭이라는 곳의 값도.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선은 얼추 한 8 정도로 하면은 잘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갭을 8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한 5 정도? 4? 네. 한 4 정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든 점선은 여기가 이제 끝부분이 일자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때? 여기가 끝에가 둥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캡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스트로크에서 캡을 둥근 걸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띄워줘야 되니까 한 5 정도가 아까 했던 대로 이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름은 흰색이니까 아이드로퍼 툴로 흰색 추출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색깔은 색깔이 지금 2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중에서 제일 밝은 애인 것 같네요. 제일 진한 애, 중간 진한 애, 제일 밝은 애. 그죠? 여기도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는 또 뭐죠? 중간 색깔, 그리고 여기의 색깔은 제일 진한 이 색깔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그죠? 이 색깔 추출해 주시고, 여기도 제일 진한 색깔, 여기도 제일 중간 단계의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밑에 것도 중간의 색깔, 그리고 어두운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을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할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자르는 겁니다. 라인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세요. 선을 긋는다는 소리죠, 그죠? 선에만 색상을 넣고, 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원의 사이즈를 조금 여기를 늘리고 이렇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조금 더 작게, 그쵸? 이렇게. 근데 또 여기는 또 좁고 여기는 또 살짝 크니까 살짝 줄여가지고,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전체 3개, 하나, 둘, 3개 선택해 주시고 선을 같이 선택을 해서 가운데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춰놓고 분할하기 눌러줍니다. 이제 그룹으로 지정이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럼 나오죠, 그죠? 선택해서 색깔 추출해 주시고요. 이를 선택해서 어두운 색깔 추출해 주시면 완료가 되는데 얘네들보다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됐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을 같이 해가지고 그룹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게 좋으니까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이 가운데를 찍어주시면 돼요.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살짝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30.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30. 정확하게 딱 30도네, 그죠? 30도로 OK 눌러줍니다. 그럼 거의 다 됐어요, 그죠? 여기 밑에 요거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는 조금 더 작게 바꿔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선만 여기다 사각형만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색깔 얘네들이랑 똑같은 색깔 하나 해놓고, 여기는 조금 더 짧네요, 그죠? 조금 더 짧게 해서 여기 있는 색깔과 똑같이, 대신 얘네들은 뒤로 보내기 해주면 되겠네요. 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글자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타입 툴 이용해서 그냥 클릭만 하세요. 그냥 클릭하고 글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렛츠 고 하고, 그 다음에 트립을 같이 써야 되냐 따로 써야 되냐 이게 맞는데, 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그 글자의 형식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트립을.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꼭 확인해 주시고, 일단 글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캐릭터 패널을 열고 하세요. 윈도우에서 캐릭터 패널 찾으시면 되는데 얘가 숨어 있어요. 타입이라는 곳에 캐릭터 단축키가 있죠? 단축키를 꺼내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뉴 눌러서 Show Options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은 글씨 2개 다 같이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체가 뭐라 그랬냐면은 타임스 뉴 로맨이라는 폰트의 볼드 34포인트예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타임스 뉴 로맨이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기 글자를 한번 클릭하시고 TIM 딱 치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볼드에 34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볼드 스타일에서 볼드, 그리고 34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조금 이제 가운데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이제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기왕이면은 그 온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이게 맞춰 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갖다 놓고 살짝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정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G랑 거의 만나는구나. 이 포인트가 이 부분이. 오케이. 그럼 이제 색깔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이 색깔이 아마 여기 제일 밝은 애고 이 색상이 제일 어두운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선택해서 제일 밝은 색 그리고 제일 어두운 색. 여기 컬러 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를 보면 글자는 조금 더 여기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전 여유 공간이 없죠, 그죠? 그럼 얘들 잠깐 옆에다 갖다 놓고 좀 사이즈를 키우세요, 그죠?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 갖다 대봅니다, 그죠? 그러면 완성이 되겠네요. 이 고라는 부분에 거의 이제 글자가 맞으니까 얘도 위에 맞춰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것 같네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일 밝은 색깔이죠, 그죠? 제일 밝은 색깔이니까 이 색깔이 돼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뭐 합격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면 뭐 잘했다라고 자만할 수 있겠죠, 그죠? 살짝만 이제 이 상태로 하고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컬러칩 다 지우신 다음에 이대로 저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주시고 경로를 이제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라고 할 텐데 아까 우리 여기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내 문서 안에 GTQ 안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한번 해볼게요. 수험번호를 예를 들어 1, 2, 3, 4, 5 빼기 본인 이름 적으면 되겠죠, 그죠? 빼기 1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뭐 띄어쓰기나 뭐 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해가지고 파일 전송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파일 형식 그대로 일러스트 파일 그대로 작업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저장.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 일러스트 옵션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버전은 그대로 CS6 그대로 지정해 주시고 다 체크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OK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GTQ 일러스트 1급의 1번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요 땅덩어리 그리는 게 조금 귀찮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